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오늘은 강풍까지 예고된 상태입니다. 목요일에야 전국에 비가 내리는데 그 전까진 산불 지역이 크게 건조해 불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한 총리의 직무정지 87일 만에 나오는 이번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엿볼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3월의 마지막 주가 사법 슈퍼위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수요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판결에 이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2주 후반 이루어질 수 있어 전국의 향방이 갈릴 걸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들썩였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우선 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집값을 둘러싼 눈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을 덮친 산불이 벌써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새 끄면 또 번지고 또 번지는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울산 울주 등엔 오늘 강한 바람까지 예보돼 있어 산불 피해가 더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새빨간 불길이 산 능선을 따라 길게 이어집니다. 주변에는 연기가 쉼없이 피어오릅니다. 어제 낮 시작된 경북 의성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불덩어리가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막 날아가고 가는. 산불 길이는 20km에 달할 정도로 넓게 번졌는데 불탄 면적은 의성에서만 약 6,000헥타르에 달합니다. 집들은 폭격을 맞은 듯 무너졌고 논밭도 까맣게 탔습니다. 산불 3단계가 발령된 울산 울주 산불도 연기로 눈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불길이 거셌습니다. 잡힐 것 같던 불길은 오후 불기 시작한 강풍에 다시 번졌습니다. 와, 뜨거운데.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광경을 또 처음 봤었고. 송전탑 주변으로 번진 산불은 출동한 헬기도 끄지 못했습니다. 경남 산청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강풍이 불며 불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겁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밤샘 저지에 나섰지만 아직도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 9시 기준 산불 진화율은 산청 71%, 의성 60%, 울주 72%, 김해 96%입니다. 사흘 동안 전국 40여 곳의 산불로 총 4명이 숨지고 축구장 1만여 개 크기의 산림이 불탔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중반까지는 비 소식도 없습니다. 잦아들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반복하는 산불 피해가 더 확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산불이 이렇게 심해진 건 드라이 바람처럼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점점 강하게 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람마저 방향이 수시로 바뀌면서 진화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산불을 끄는 과정에서 4명이 숨졌습니다. 임미영 기자입니다. 시종일관 바람이 말썽이었습니다. 강한 바람 한 번이면 불길은 순식간에 몸집을 키웠습니다. 수시로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진화 작업은 어려운 걸 넘어 위험할 정도였습니다. 바람이 자주 방향이 바뀌고 이러면 번거로운데. 진화 작업에 나선 9명이 고립됐고 끝내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남 창녕군 소속 산불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순직했습니다. 1996년 동두천 산불 이후 다수의 진화대원이 희생된 건 29년 만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계속 수시로 바뀐다거나 또 예상치 못하게 화재가 또 커졌다거나 이런 영향으로 해서 고립된다거나 이런. 4년차 산불 진화대원조차 이번 산불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불이 제일 까다로운 것 같아요. 등지고 하는데도 이제 바람이 또 갑자기 바뀌어버리니까. 원칙대로 산불을 등지고 진화 작업에 나서도 무용지물이란 겁니다. 흙과 땀을 뒤집어 써가며 며칠째 일하고 있지만 이 불이 나중에 바람이 이어서 이리 튀어버리면 상당히 어렵지 많거든. 그저 날씨가 도움을 주길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12.3 계엄의 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결인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국회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내란 방조를 꼽았습니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도왔거나 적어도 묵인했다는 겁니다. 피청구인은 스스로 증언하고 있듯이 국무회의는 사실상 없었고 간담회 수준의 흠결 많은 국무회의를 수수방관한 책임이 큽니다. 헌재가 한 총리의 방조 여부를 판단하려면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쟁점을 심리하게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관심입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조장했다고 주장하지만 한 총리 측은 법안이 위헌이었다고 반박합니다.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도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으로 꼽히는 내란 죄철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 사건에서도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겠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동일한 자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변수는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미달 여부입니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 정족수가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을 기준으로 한 200명이라고 주장하는데 헌재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리게 돼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겹치는 쟁점 판단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한 총리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만큼 총리실과 대통령 경호처도 긴장감 속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총리는 복귀가 결정되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헌재 선고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만약 탄핵 결정이 나오면 최상목 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한 총리는 관저에서 떠나야 합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정부 서울청사 국무총리실로 출근해 공식 업무를 재개하게 됩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 자격이 유지되는 만큼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도 적용됩니다. 한 총리는 복귀가 결정되면 최상목 부총리에게 업무 현안을 보고받고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안보 상황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산불 피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총리 측은 복귀하게 되면 별도의 대국민 담화나 모두 발언을 통해서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을 우선 강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선고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복귀 가능성에 기대를 걸며 업무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실종된 대미외교 리더십 복원을 한 총리의 최대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가 예고되고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커지는 등 글로벌 통상 질서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대대행 체제로는 대응하기에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총리 선고 이후 여야의 대치 전국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가 복귀하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할 마지막 카드를 잃게 된 야당이 대여 공세 수위를 올리면서 민생 현안 협상도 표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NJG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밝힌 뉴진스 멤버들이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뒤 첫 공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무대에서 5명의 멤버들이 팬들과 만났습니다. 뉴진스라거나 NJG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멤버들의 솔로 무대를 위주로 한 공연을 선보였는데 신곡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저기 힌트를 쳐도 책은 나지 아무리 돌려도 색깔은 변한 바지. 신곡 무대를 마친 뒤 멤버들은 잠시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잠시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어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해서 기획사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도어의 승인 없이는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멤버들 측은 본안 소송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사실을 밝히겠다고 알렸습니다. 지난 21일 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던 20대 여성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운전자가 극우 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비키는 와서 멈췄다가 그대로 밀고 가더라고요. 너 나 쳤어? 이러는데 너 뭐야?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바로. 경찰과 사고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눈 뒤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피해자는 서울 종로구 송현 녹지광장 인근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철야 농성 중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피해자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단 파란색 승용차가 달려와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에 엎어져 내리라고 소리를 쳤지만 가해 차량 웃으며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극우들은 자작극이다, 자해공갈이다 말을 하지만 정말 죽을 뻔했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탄핵 선고가 점점 늦어지면서 광장에서의 충돌과 갈등도 선을 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 37일 만에 공식 석상에 나와 신자들을 만났습니다. 의료진은 생명이 위독한 순간이 있었지만 이제 퇴원할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로마 제멜리 병원 창가에 교황이 등장해 손을 흔듭니다. 엄지를 치켜 세운 교황을 향해 모여있던 수천 명의 신자들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지만 잠깐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88살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폐렴으로 인해 한 달 넘게 입원을 했는데 2013년 교황으로 선출된 이후 가장 심각한 건강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건강이 회복됐고 병원을 떠나 바티칸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퇴원 후 2달 정도는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4일 이탈리아 언론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일면에 건강을 회복한 교황이 보낸 서한을 싣기도 했는데요. 병에 걸려있는 동안 전쟁이 어리석게 느껴진다. 종교는 평화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선고에 이어 이번 주엔 탄핵 정국의 운명을 가를 사법부의 판단이 줄줄이 나옵니다. 수요일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있고 금요일엔 윤 대통령 탄핵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클 걸로 보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지만 변호인단은 혐의 사실 인정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반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가 선고 2, 3일 전 공지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선고는 빨라도 26일 이후 가능합니다. 선고날 인근 학교들이 임시 휴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26일은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가 있는 날이라 선고가 어렵습니다. 목요일인 27일은 헌재가 통상적으로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정기 선고일입니다. 다만 이날 일반 사건을 선고한 이후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금요일인 28일이 선고일로 가장 유력합니다. 지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도 모두 금요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 시기도 관심입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같은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고권이 박탈돼 10년 동안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기간은 3개월로 이 대표의 경우 6월 26일까지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결정이 4월로 넘어가면 대선도 6월 중반으로 늦춰지는 만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을 어서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치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요구만 있으면 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신속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25일에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무능력이 입증된 썩은 감자는 가만히 해서 분리해야 한다며 탄핵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시기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민주당이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죠. 협박하는 거죠. 결국은 상권 분리 원칙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대놓고 파면해라? 아주 결론을 주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당 내부에선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관들 사이 탄핵 인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각하 또는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번 주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와 고려대 등 의대 5곳이 미등록 학생에 대한 처분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서울대 등 20곳의 의대가 정한 복귀 시한이 이번 주 추가로 마감됩니다. 앞서 마감한 5곳 가운데 일부는 절반 넘게 복귀한 걸로 알려지면서 복학 마감을 앞둔 다른 대학들도 영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미등록 인증을 요구한 혐의로 고려대 의대 학생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복귀 압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다시 지정됐습니다. 서울, 잠실 등은 막판 매수가 이어졌고 규제를 피한 마포, 성동, 광진구 등의 매도자들은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를 기대하면서 우선 매물을 거둬들였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모여있는 서울 잠실의 인근 부동산입니다. 정부 합동단속으로 문은 닫았지만 문의 전화는 물밀듯이 몰려듭니다. 어저께도 밤늦게 오셔서 보시고 오늘도 계속 문의들을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러고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루 앞두고 매수를 고민하는 겁니다. 토어제가 다시 시행되면 팔기 어려워질 걸로 예상한 매도자들은 막판까지 다른 매물보다 가격을 낮춰 내놓고 있습니다. 는 이미 다 나갔고 어저께 선에서 되게 끝났고 그저께는 한 3-4개 팔린 것 같아요. 어제는 25평만 2개에서 팔렸다고. 토어제 시행 이후 강남 3구와 함께 반짝 상승세를 탔던 마포, 성동, 광진, 강동구 등은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토어제 재지정 발표 직전인 지난 18일과 비교했을 때 마성광 지역은 1% 이상 매물이 빠졌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만큼 매도자들이 풍선 효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매물을 거둬들였다는 분석입니다. 매수자들도 대출 제한 등 정부의 추가 규제 움직임을 살피며 일단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원 안 따고 안 되다가 힘들게 가니까 좀 됐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뜨겁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어제가 예고보다 길어질 경우 이들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각각 실무회담을 열고 본격적인 휴전 협상에 들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을 막을 사람은 자신뿐이라며 휴전을 낙관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선결 조건을 앞세워 시간 끌기에 들어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 휴전안을 놓고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와 협의에 들어갔고 내일은 러시아 대표단과 만납니다.
I feel that he wants peace. I think that you're going to see in Saudi Arabia on Monday some real progress. 미국은 부활절인 다음 달 20일까지 휴전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친분을 앞세우면서 휴전이 임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there's anybody in the world that could have stopped him except me, and I hope I'm going to be able to stop him.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안건은 어디까지나 에너지 인프라 공격에 국한된 30일간 임시 휴전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분 휴전안을 끌어냈지만 최종 종전 합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협상에 임하는 온도차가 큽니다. 우크라이나는 휴전 확대를 염두에 두고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 국방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파견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대표단은 고위급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시아는 서두를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국과 북한, 이란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 부분 휴전안조차 단시간에 합의하긴 힘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와 정보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걸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일 열릴 실무 협상부터 마찰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의 기온이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하겠는데요. 동해안과 경상도엔 건조특보가 이어지겠고 전국 곳곳에 강한 돌풍도 예상됩니다. 여기에 스모그와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JTBC 아침 NL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